예,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정광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박종주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행정 질의에 앞서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계속적인 학폭에 대하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 및 교정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김지철 교육관님, 이하 우리 교육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책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은 합리적인 무상교육 교복 지원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교육행정 질문의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더 주자 혹은 덜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닌 교복 무상 지원이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이 옷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본 정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교복을 입어 보셨을 것입니다. 교복은 학생이 소속해 있는 학교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어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료, 지출 비용을 최소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빈부에 따른 학생 간의 차이를 없애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교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었고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고 등교하며 생활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즉 교복은 다른 품목과 달리 비교적 수요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하여 공급자들이 가격 결정에 있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 당시에도 교복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교복과 꼭 필요한 여벌이 셔츠를 포함한 가격이 50만 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고자 충남은 2019년 교육 무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복 구매에 따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중학생은 30만 원 상당의 현물, 즉 교복을 지원받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는 학생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이 정책이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기대하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전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모두가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으로 현재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복 착용 의무가 필수인 학교를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 중 교복 착용 의무 일수를 확인해 본 결과 교복 착용이 연중 의무인 학교는 단 한 곳이었고 많은 학교가 입학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지정일에만 입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긴 하였으나 정작 옷걸이에만 걸어놓은 가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공부하거나 생활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교복이 완전 자유라나 사복을 입을 경우 가정이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복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다는 점과 가정의 의료 지출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교복이 아니더라도 교내 같은 구성원 간이 일괄된 의복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바로 학생들이 자주 입는 생활복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교복보다 생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이 다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교복이 아닌 기타 생활복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교복 비용과 유사할 정도로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는 학교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등학교는 의복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가정을 오히려 제외하고 일부 가정에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복만 또는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되는 것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도 교복에 대한 기성세대들이 통념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주간 구매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업체들이 겪는 고충도 있겠으나 정책 수혜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상승하는 교복 가격, 일부 업체들이 불친절, 교복 값에 비해 낮은 품질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금 지원에 따라 다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 즉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는 해당 제도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제작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을 계약하게 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인 교복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제작한 뒤 납품해야 하나 통상 8월과 12월 사이에 입찰 공고를 내어 교복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짧은 시간 내 제작해야 하므로 품질을 점차 담보할 수 없게 되고 학생들이 더욱 자주 입으며 실용도가 높은 생활복 가격은 높게 책정해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발각되기 어려운 가격 단합, 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회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체들끼리 좋은 품질, 좋은 가격으로 경쟁하여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를 악용하고자 만약 지역 내 교복 업체들끼리 특정 학교나 구역을 나누기로 단합하고 약속된 업체들이 각자 맡은 학교에게 입찰 치고가를 제시한 뒤 타 학교나 구역에서는 타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일명 입찰 도우미 역할을 한다면 업체들은 낮은 품질로도 최고가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2024년 2월 실제로 충남 도내에서 가격 단합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사입니다. 도내 A사위 교복업체 B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정 학교로부터 총 21건의 계약을 낙찰받았고 같은 지역의 C업체는 비록 건수는 작으나 학생 규모가 큰 11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B업체와 C업체의 대표는 부부 사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기준 학교 주간 구매 제도를 통해 도내 중학교가 체결한 업체 리스트를 살펴보면 지자체 규모가 작고 학생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특정 업체들이 연속 체결 건수가 많고 심지어 한 업체가 지역 전체의 학교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복 재고로 인한 연속 입찰 선호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행정적 관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속으로 체결되는 계약이 반드시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일부 성실한 교복업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남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교복업체들이 가격 담화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앞서 우려했던 품질 하락, 소비자들이 선택권 제한, 가격 단합 등으로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즉, 학교 주간 구매 제도를 통한 교복 무상 지원은 교복업체들 간이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의 경우 현물 형태의 지원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복은행, 교복 나눔을 더욱 활성화시켜 기존의 교복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에 발생하는 수요만 업체들이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생활복이나 취업복 등은 바우처와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에서는 이미 충남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한 예산 지출, 학부모들이 부담 경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쉬운 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교복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공문 형태로 각 학교에 발송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개년 동안 꾸준하게 교복나눔 사업을 진행한 중학교는 총 184개교 중 48개국에 뿐입니다.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되기에 중고로 사서 입을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충남에서는 서산을 제외하고 교복은행마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생들조차도 자주 입어보지 못한 그 많은 교복들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당근에서 교복을 검색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복을 중고로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복이 훼손되거나 자녀들이 신체 성장에 빨라 추가적인 교복이 필요하다면 추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교복이 지급된 이후에는 개인이 소유물일지라도 부상으로 지원받은 교복을 거의 입어보지도 않은 채 중고로 다시 판매한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으나 꿈을 찾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아깝다는 취지가 결코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니 지원하는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정책 분야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키워드가 지속 가능입니다. 그리고 교육 예산은 마르지 않는 우물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30만 원 상당의 현물 또는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어도 무작정 지원금을 올린다면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앞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뒤풀이된다고 보여지는데, 교복만 현물 형태로 지원되는 교복 무상 지원이 문제점과 학교 주간 구매 제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또한 교복 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2월에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교복 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 마지막으로 교복 나눔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교복 구매를 취소하되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한 품목은 지원하는 등 유연하게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옷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시작한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지속적이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상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학폭에 관한 제안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의원님과 또 오전에 저에게 좋은 질문을 주셨고 또 대안도 말씀해 주신 박미옥 의원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 최근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기일전에서 법령과 규정 그리고 교육 공동체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철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특히 교복 나눔 활성화와 그리고 예산 절감 그리고 교복 나눔 활성화를 통한 환경 살리기 문제까지 이렇게 두루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2018년에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교복비 지원 예산 금액은 총 70억 1,800여만 원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중학교 신입생이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복의 학교 주간 구매 권고 상한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에 따라서 학부모님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한 34만 4,560원으로 올해 책정했습니다. 또 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교복, 즉 동복과 하복만 현물 형태로 지원되는 교복 무상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기존 교복에서 교복만이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그리고 단체복까지 확대해서 교복의 다양성을 꾀하고 그렇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을 입든 생활복을 입든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현금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맹점 즉 교복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은 올해 7월까지 바우처 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맹점 공모를 진행할 것입니다. 내년 3월에는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지원 방식이 잘 정착되도록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적 지원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이어서 학교 주간 구매 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교복 학교 주간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교복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품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별로 희망하는 중학교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품질 검사 예산을 교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 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교복업체의 입찰 담합 의심 행위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업무 담당자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교복 입찰 담합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과 예방 교육을 통해서 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관 구매 제도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학교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학교 계약 방식 또는 학생 개별 구매 방식 중 효율적인 방식을 학교 자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복 나눔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년 교복 나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교복 나눔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교복 나눔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복 나눔 활성화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수선 및 세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교육청과 지역의 학부모회와 함께 일부 지역들은 여러 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복 나눔, 즉 교복 물려주기 참여 실적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는 새 교복을 입히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여 2020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교복 나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충남 중고등학교 중 교복 나눔 사업을 하는 학교는 중학교 54개교, 고등학교 28개교로 총 82개교입니다. 모든 우리 교육청은 교복 나눔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복의 범위를 단체복까지 넓혀서 현금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여 교복비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마다 교복의 형태가 교복이든 체육복이든 단체복이든 생활복이든 다른 만큼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복 나눔 인식 개선 캠페인을 더 의원님 말씀처럼 더 많이 전개하고 학생들이 환경 살리기에도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복 나눔 활성화에도 지금 조건에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